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도 개념의 정석 시간입니다. 오늘 개념의 정석 시간에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1차 방정식의 활용, 그 중에서 가장 대표 문제, 아이들 등 우리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가장 대표 문제, 농도 문제, 그냥 소금물 문제, 그런 문제를 오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설명드리는 수준은 지금 방정식 활용을 이미 한번 배웠지만 그죠?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하나도 안 배운 학생한테는 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래요. 소금물 문제를 풀어주신 우리 인터넷 인강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설명이 또 다른 선생님들 설명보다 좀 쉽게 좀 우리 학생들한테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선생님 강의보다 제 수업이 좀 이해하기 쉬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우리 소금물 문제 풀이에 한번 동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소금물의 농도는 농도라고 적었는데 소금물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금물이든 설탕물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대표적인 게 소금물의 농도니까 제가 소금물의 농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도라고 적혀 있어도 소금물의 농도라고 생각하세요. 자, 농도를 구하는 공식은 얼마나 진하냐 이런 이야기니까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있느냐 기준양 분에 비교하는 양이죠. 우리 6학년 과정에서. 그래서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이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다, 공식이다. 만약에 소금물의 농도를 우리가 퍼센티지로 표현하고 싶다면 지금은 퍼센티지가 아니니까 여기에 100을 곱하면 전체 단위가 퍼센티지가 된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퍼센티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공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농도의 퍼센트를 빼고 그냥 분수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소금물 문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은 이 농도 공식을 변형한 소금의 양에 대한 공식,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 공식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이 공식은 암기를 좀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왜 이 소금의 양 공식을 가장 많이 쓰느냐? 자, 농도를 쓸 수도 있고 소금의 양을 쓸 수도 있고 여기에 세 가지 그 양이 나오니까 농도, 소금물의 양, 소금의 양, 이 세 가지가 나오니까 농도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소금의 양을 가지고 쓸 수도 있고 혹은 소금물의 양을 가지고도 쓸 수가 있겠지만 소금물의 양 가지고는 사실 거의 쓸 수가 없어요. 소금물의 양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물의 양을 가지고 등식을 세우는 문제는 지금까지 다뤄본 적이 없고 농도를 가지고 조금 이제 분모 분자에 조금 조작을 좀 하면서 농도 공식을 쓰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소금의 양을 가지고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1차 방정식이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결국 방정식이고 방정식은 등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등호가 중간에 있는 등식이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등식은 양변이 연산을 했을 때 같아져야 되죠. 어떤 A 상태와 B 상태가 크게 이렇게 같아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쉽게 좀 예를 들어드리면 자, 농도를 가지고 등식을 성립시키기 힘든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떤 A 소금물과 B 소금물을 더했더니 C 소금물이 되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A의 농도가 5%이고 B의 농도가 2%면 C의 농도는 7%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물론 특정하게 숫자를 맞추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5%의 소금물과 2%의 소금물을 더하면 만들어지는 소금물은 7%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식을 못 쓰는 거죠. 소금의 양은 좀 달라요. 소금의 양은 예를 들어서 A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3g이고
B에 있는 B 소금물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5g이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소금물에 있는 소금의 양은 반드시 8g입니다. 완벽하게 등식이 성립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도 문제를 풀 때 소금의 양을 이용한 등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소금의 양을 가지고 식을 세우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자, 우리가 학생들이 소금물 문제를 힘들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의 문제에서 나오는 게 용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소금을 넣었다 뺐다 하거나 아니면 소금 물을 넣었다 섞거나 혹은 물을 넣었다 빼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넣을 때는 넣는 거고 뺄 때는 우리가 증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렇게 소금과 소금물과 물이라는 세 가지 종류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자, 소금물이라는 것은, 자, 농도라는 것은 제일 높을 때가 100%죠. 제일 낮으면 0%입니다. 이 사이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소금물 3%의 소금물, 5%의 소금물 이런 이야기할 때는 이 사이에 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농도가 가장 진했을 때 100%일 때, 그러면 100% 소금물을 우리는 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반대로 생각을 하면 소금도 소금물이다 이거죠. 얘도 소금물이다. 단 농도는 100%다. 그러면 예상하셨겠지만 0%의 소금물은 우리가 0%의 소금물을 우리는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물도 소금물이죠. 어떻게 되는? 농도가 0인 거예요. 소금물은 이 사이에 있는 그냥 소금물인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 등장하는 소금과 소금물과 물이 전부 소금물이다라는 개념으로 합쳐질 수 있죠. 그러면 복잡한 게 좀 더 간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 일반적으로 소금물 문제는, 농도 문제는 소금의 양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식을 우리가 소금의 양을 가지고 식을 세운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소금물이든 소금이든 물이든 전부 다 농도와 관련된, 농도만 다른 소금물이다라는 개념으로 이 식을 세워나가면 이 문제는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덧셈 뺄셈의 문제로 간략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그냥 이론적인 설명만 드렸으니까 그러면 예를 하나 두 문제 정도 한번 풀어보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제 1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금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쓸게요. 소금물 몇 퍼센트의 소금물 이런 게 10%의 소금물 500g에 5% 소금물 200g을 넣고, 자, 여기까지 해버리고 농도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쉬운 기본 문제가 되고, 여기다가 한 단계 조금 더 하면 이제 응용 문제가 되겠죠. 물을 넣었더니 4% 소금물이 되었다. 추가한 물의 양을 구하여라. 이렇게 넣은 물의 양을 구하여라. 이렇게 식을 세우면 어느 정도 한 B단계 수준의 응용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B단계 수준이지만 제가 가르쳐드린 소금의 양을 가지고 식을 세울 것이고,
이 소금물이든 물이든 뭐든 다 소금물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한번 세워보면 결국 덧셈 뺄셈의 문제만 된다라는 걸 제가 한번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한번 세워봅시다. 자, 그러면 AB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소금물 A에다가 소금물 A에 있는 소금의 양과 소금물 B에 있는 소금의 양을 더하고 거기다가 소금물 C에 있는 소금의 양을 얘는 A고 얘는 B고 얘는 C라고 하면 소금물 A에 있는 소금의 양과 소금물 B에 있는 소금의 양과 소금물 C에 있는 소금의 양을 다 더하면 전체 D가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니까 농도는 10%니까 분수로 쓰면 100분의 10 곱하기 소금물의 양 500 더하기 100분의 5 곱하기 200 더하기 얘도 소금물이라 그랬죠. 100분의 하지만 농도가 0이다 이거죠. 곱하기 그렇죠. 방정식 제일 처음에 풀 때 우리가 구하는 양을 x로 둔다 그랬죠. 그래서 물을 x라고 하면 얘는 x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문제 풀이 과정에서 이 부분을 생략하고 쓰여져 있는 해설집이 많기 때문에 좀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면 그냥 단순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여기가 D죠. 4%의 소금물 D니까 4%의 소금물은 100분의 4다. 그러면 총량은 어떻게 되냐? 다 더하면 되죠. 500 더하기 200 더하기 x 이렇게 하면 다 덧셈만 한 거죠. 양변에 100 곱해서 그죠? 다 없애고 계산하면 5000 더하기 1000 더하기 0 곱하기 x면 0이니까 생략. 이제 생략하면 되죠. 4 곱하기 2000 800 분배 법칙 잘 해야 되죠. 4x 자 이렇게 됩니다. 6000 2800이니까 3200은 4x x는 800 자 어렵지 않죠? 제가 설명드린 방식 그대로 식을 구성했습니다. 응용문제 수준, B단계 수준의 문제지만 전혀 어렵다, 몰라 제 생각이 그런데 어렵다고 생각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800g을 넣으면 4% 소금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쉽죠? 그러면 시간 좀 더 걸리겠지만 한 문제 더 풀어봅시다. 비슷한 내용으로 조금 물을 넣는 걸 풀었으니까 증발시키는 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물을 넣지 말고 물을 빼면 되죠. 자, 그러면 이 소금물 200g을 넣고 증발시켰더니 소금물을 10%와 5%를 섞으면 연해졌잖아요. 근데 증발시켰더니 다시 10% 소금물이 되었다. 증발량, 증발시킨 물의 양. 그러면 증발시킨 물의 양을 우리는 이제 X라고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증발도 마찬가지. C 덧셈 뺄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넣은 거는 더해주고 증발시킨 건 빼주면 되죠. 그러면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우면 된다 그랬으니까 똑같이 이제 A, B, C 아까는 C를 더했지만 이제 증발시켰으니까 얘를 빼주면 되는 거죠. 덧셈 뺄셈 문제입니다. 자, 그럼 똑같이 100분의 10 곱하기 500 더하기 넣었으니까 100분의 5 곱하기 200 증발시켰더니 빼기 문제죠. 빼기 100분의 0 증발시켰을 때 물을 증발시켰으니까 물은 농도가 0이니까 곱하기 x는 100분의 10% 소금물이겠다. 곱하기 자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500이고
총량은 200이고 200을 더했죠. 근데 증발시켰으니까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이 아니라 마이너스 x.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양변에 100 곱해서 없애주고 분모. 여기 5000 되죠? 또 그 다음에 1000이겠죠? 빼기 0 곱하기 x니까 얘는 생략 0이니까 10 곱하기 하면 5000 더하기 2000 빼기 10x. 자, 6000이고 7000이니까 10x 왼쪽으로 넘기면 얘가 1000이 되겠죠. x는 100. 자, 100g을 증발시키면 다시 이 두 소금물 합친 소금물이 다시 10%의 소금물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소금물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뭐 조금 다른 게 있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다른 선생님 강의를 제가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금도 결국 소금물이다. 100% 농도가 100%인 소금물이다라는 개념. 물도 결국 농도가 0인 소금물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을 한다면 조금 더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하는데 조금 쉬울 거라 생각이 되고, 그러고 나면 소금물을 넣었다 뺐다 뭐 아무리 많이 해도, 증발을 시켰다가 물을 부었다 뭐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에는 덧셈 뺄셈으로 다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다 이거죠.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 좀 고난도 문제들은 조금 더 꼬여있기 때문에 생각할 여지가 많아요. 결국 그런데 그것도 다 세부적으로 분해를 하면 결국 덧셈 뺄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기본 문제조차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던 학생들이라면 오늘 설명 들었던 이 두 문제, 예제 문제 제가 푸는 것처럼 똑같이 한번 다른 문제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적용시켜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이제 구조가 파악될 거고, 구조가 파악되면 이제 문제는 난이도 있는 쪽으로 한번 더 그러니까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도전하면서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소금 문제에 대해서 좀 감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선생님이 다 풀었던 것처럼 저도 소금물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다음 개념의 정석에서 한번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